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어서 우리 전 선생님하고 치매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경도의 인지장애하고 건망증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건망증이라고 하면 금방 기억은 안 나지만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가 되는 문제가 되는 기억력 장애는 힌트를 주거나 해도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을 저는 좀 아시면 되는데, 저는 그럼 건망증에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어떨 때는 어제 저녁을 내가 누구하고 먹었더라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쭉 거꾸로 이렇게 좀 한 뭐 몇 초간 찾아보면 그렇지 누구였지 뭐 이런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 그건 이제 건망증 수준인데 이 말이죠. 네네. 정상적인 노화에서 올 수 있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힌트나 자기가 생각을 해서 기억이 나면 그건 건망증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도의 인지장애증, 그러니까 치매의 그 초기 증세 때는 그런 힌트를 줘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흔히 예전 일은 저희들보다 더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오류가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기억들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미 저장되어 있던 예전 기억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제 치매 종류는 이렇게 다른 치료 가능한 가능과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치매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치료 가능하지 않은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이죠.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노인성 치매이고, 그게 잠깐 그게 미국의 경우가 우리하고 그 알츠하이머가 차지하는 게, 미국은 알츠하이머가 90%고 한국은 10%고 그 정도 아닙니까? 내 기억에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희 나라는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많아서 혈관성 치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결국 반복되는 뇌졸중이 이제 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는 치매이기 때문에 치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뇌졸중을 예방을 하고, 뇌졸중이 얼마나 이제 위험 요소인 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면 최소한 악화되는 것을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좀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개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하시죠. 이전에는 이제 낫지 않는 병이고 할 게 없는 병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는 합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누적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면역 치료로 그 누적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곧 한국에도 도입될 예정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방을 위해서 그 인지 예비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런 뇌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약물 치료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증상을 호전시키고 일부 조금 늦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되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그런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재가시설에 입원하는 그런 시간을 3년에서 한 6년 정도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인 시기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는 못 시켜도 좀 이제 상당히 그 악화되는 것을 좀 상당히 이제 늦출 수 있다는 증상 이야기고, 자체를 호전시켜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치매 개호 병원이나 뭐 그런데 사실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고려장 비슷한 거죠 뭐. 그 가면 끝이잖아요. 사람 사는 것 자체가 뭐 거기서 뭐 나오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에 돌아가신 건데, 그것을 그렇게 가기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 다른 말 집에서 좀 더 부모를 모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조금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미국에서 FDA 통과했던 그 법이 그 약이 이제 되면 상당한 치료 효과도 있겠는데요. 아밀로이드를 그 상당히 근데 이제 극히 좀 제한적입니다. 아주 초기에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초기 단계. 그리고 일단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겠죠. 2천만 원 정도 1년에 예상이 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 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더 많은 약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어서 뭐 하나의 일단은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요즘 보니까 요양원에는 주로 치매 환자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치매 말기 환자나. 치매나 뇌졸중 말기로 이제 일단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양원 쪽이 문제인데 요양원도 좀 그 상황에서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구속되지 않고 말이죠. 조금 그래도 좀 자율적으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양원들이 많이 좀 생겨야 될 것 아닌가. 네. 요즘 잠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결국 사람의 그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다가 가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9988, 234 이런 소리 했는데 그건 정말 복이죠, 복. 근데 마지막에 뭐 3년, 4년 특히 이제 부부간에 한 사람 홀몸이 됐을 때 그건 정말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런 좀 자유 또 좀 이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 이제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네. 이 보호자가 이 부모님이 치매가 왔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고, 뭐 구박할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생길 수 있는데 그 보호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그 환자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기억력이 없어지고 뭔가 수행이 되지 않는 그 불편함에 대한 제일 그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자 자신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 있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는 그 모른다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게 되겠지만 일단 첫 시작은 환자가 제일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을 거기 때문에 환자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존중하고 약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에 대한 효과가 환자는 저는 온전히 먹을까요? 네, 약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 드세요 하고 끊으면 알았다 전화 끊으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 이제 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 노인 장기 요양 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약이라도 잘 챙겨 먹을 수 있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이 효과가 없는 건지 잘 안 먹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건지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부작용이 많은 약만 계속 용량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고 그런 이제 사회 제도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가 잘 케어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호자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환자에 매몰돼 버리면 보호자가 나중에 또 더 큰 병이 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활용해서 환자를 좀 맡기고 또 본인이 쉴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미리 이제 검사를 받아서 어떤 재산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네. 오히려 그럼 우리 봉생의 신경과가 뭐 우리 부산에서는 뭐 아주 그 독보적인 그 병원 중 그 과 중에 하나인데 그 보호자가 지켜야 될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아예 페이퍼화 해가지고 그 코팅을 해서 딱 줘서 한 2개 줘가지고 집에 하나 걸어놔놓고 또 환자 옆에 하나 걸어놔놓고 해서 수시로 좀 보고 지키도록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2가지가 그 인상적인데 하나는 환자가 약을 타이밍에 맞춰서 못 먹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약을 먹도록 해드려야 된다. 사실은 부모가 치매가 좀 온다 어느 정도 된다 지금 모셔야죠. 근데 대부분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모시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직 우리 사회가 많이 인프라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 오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인프라도 어떻게 한번 찾아봐라. 그런 네. 가이드를 만들어 주고 말이죠. 네. 또 언젠가는 우리 봉생이 또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부산 시민들 위해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될 그런 병원으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보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보호자의 건강. 네. 그러니까 가족이 그 치매가 올수록 그 아들과 며느리 또 딸과 사위가 같이 서로 쉐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언젠가는 다 자기도 그것도 우리가 그래 될 거니까 나이가 들면. 네. 그러니까 서로 잘 격려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하라. 그건 참 인상적인 말씀 같습니다. 혹시 치매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치매는 뭐 치료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관리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병입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초기에 진단을 받고 초기에 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진단 자체에 대한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진단을 받는 것들을 싫어했죠. 치매라고 하면 흔히 노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똥칠을 하거나 뭐 거울 보고 싸우는 이런 것들만 상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단 자체를 굉장히 앞쪽으로 당겨 놨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좀 더 심해서 건망증이 아니고 정상적인 노화를 넘어서는 단계면 초기 치매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찾아보고 그런 경우에 조기에 약을 쓰면은 확실히 그 더 긴 시간 동안 자기 인지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기에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하는 시기는 본인이나 주변에서 조금 이상한데라고 느낄 그때입니다. 이미 누가 봐도 저 사람 치매인데 그때는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때 먼저 검사를 일단은 인지평가를 받아보시면 이제 충분히 좋은 조언들을 받으실 수 있을 그 겁니다. 하나 봤는데 저 비용은 얼마쯤 돼요? 1시간 반 걸려서 하루에 뭐 한두 사람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17만 원 정도. 세밀한 인지평가는 그 정도 듭니다. 네. 우리 흔히 그 알고 있는 중 하나가 외국어 공부를 좀 새로운 공부를 하라. 네. 그게 아까 말씀한 그 공부에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갑니다. 그게 꼭 외국어만이 아니고 네. 뭐 글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독서 일기를 쓰고 독서를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할 일, 했던 일, 다시 해야 될 일을 리마인드하고 건망증이 있으면은 그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를 하고 벽에도 붙이고 핸드폰에 알람도 하고 어쨌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저도 저 스마트폰에 누구 이제 그 등록을 할 때 전화 오면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성만 선생님이다 이러면 전성만, 신경과장, 봉생병원, 네. 이런 거 다 써놓는다고 제가. 네네. 그래 이름이 푹 생각 안 나면 못 찾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네. 봉생병원 치면 쫙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신경과 하면 우리 다 해봐야 열한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찾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하고 리마인드를 하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3년 전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네네. 스마트폰으로. 네. 그 일기를 쓰면 자기는 어제 걸 자꾸 기억을 하는 노력을 맞습니다. 하죠. 네. 그 굉장히 저는 중요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여태까지는 제가 한 2년에 한 권씩 이제 자서전 같은 책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예방을 잘 하고 있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영어 공부를 한다, 뭐 일본 공부를 한다, 일본어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일기도 쓰시고 독서도 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는 메모를 곳곳에 이제 붙여가지고 자꾸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노력. 네. 이런 것이 이제 약 이상으로 중요하다. 네. 그 약은 제때 꼭 먹도록 하라.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 지난번에 이원호 선생님하고 파킨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파킨손도 지금 어떤 완치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파킨손 환자도 꽤 치료를 하고 계시죠? 네네.
전에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전성호 선생님 그 은사님이 파킨손에 또 그 네, 네, 대가였다고 맞습니다. 그러대. 네, 김 네. 교수님이. 네. 좀 신경과가 사실 저는 신경과가 이제 물론 이제 뇌졸중, 스트로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전 선생님이 하는 그런 파트들은 또 우리 이제 인간이 나이가 들면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더 용기 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좋은 뭐 사회적 시스템이나 또 퍼시리티도 만들어서 사람답게 참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의사로서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네, 많이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